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민서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이제 2021년에 이제 발표가 된 BEB 대신데 이거를 이제 어디 컨퍼런스나 이제 저널이나 뭐 어디 나왔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약간 어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얼카이브만 등록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이 BEB 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은 그동안 이제 이미지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소타였던 이제 FCOS S3D나 PG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BEV DAT 같은 경우는 이제 BEV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뷰가 아닌 BEV 공간에서 이제 물체의 위치, 크기, 방향, 속도 같이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직접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그래서 BEV DAT가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자기들의 특징으로는 이제 기존의 분야에서 잘 작동하던 모듈들을 재사용하였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S의 뷰 트랜스포머를 가져다 썼고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타이밍 모델이나 그런 모듈들을 재사용하여서 확장성 및 효율성을 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미지 인코더에서 뷰 트랜스폼을 시켜서 이제 BEV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BEV 공간을 다시 인코드하는 이제 인코더 모듈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코더에 들어가는 이제 인풋 이미지만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버피팅 문제가 강하게 발생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새로운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제 메소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오버스테이팅을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물체 같은 거를 잘 예측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존의 노멀 서프레션 대신에 스케일 NMS를 적용해 가지고 작은 물체에 대한 정밀성 이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더욱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lated work로는 이제 기존 2D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패스트 RCNN, 마스터 RCNN이 있고 뭐 노멀 서프레션 기법 그리고 이제 BEV에 관련된 걸로는 이제 립 플렉 슛 그리고 이제 cross view semantic segmentation for sensor surrounding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뷰 인코더를 사용하는데 이제 여자들 감 여자들 경우에는 이제 레슨의 50 그리고 100일 그 스윙 트랜스포머 타이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이미지 뷰에서 이제 컨텍스트 픽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피처 맵들을 이제 FPN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 이제 마지막 출력이 이제 기존 인풋 대비 이제 사 32배가 작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업샘플링해서 컨캣을 시켜 가지고 16분의 1 해상도로 축출된 버전으로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패널 수가 너무 많아서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LSS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연산량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펌프나 이제 풀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64 차원으로 다시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 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뷰에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BEV 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LSS 모듈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 본인 이제 이 모델의 특징으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립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이보 기준으로 이제 4 미터에서 45 미터를 예측할 수 있고 각 이제 깊이는 이제 1 미터마다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레솔루션이 이제 뭐 0.4나 0.8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그때 해상도를 이제 정의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0.5나 아니면 1 미리까지의 깊이를 이제 각각 이제 빈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0.8이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0.4를 해상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BEV 인코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변환을 해서 BEV 피처를 뽑아내게 되면 이 BEV 피처에서 뭐 이제 이 컨텍스트한 피처들 뭐 속도나 아니면 방향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제 어
처음에 찾아보니까 이런 미리 인코더를 안 두고도 이제 실험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쪼끔 더 이제 모델의 깊이가 깊어져서 좀 더 약간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돼서 뭐 이제 속도나 뭐 이런 기능들을 더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는 50 모델과 FPN을 결합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BEV에서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피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뭐 스케일이나 벨로시티 같은 중요한 신호들을 여기에서 이제 다시 모델이 인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처 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 헤드로 보내게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포인트 논문의 이제 헤드가 이제 first stage 그리고 second stage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first stage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센터 포인트의 헤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센터 포인트 헤드의 first 탭에서는 이제 이 BEV 특징 맵을 기반으로 이제 이제 그러니까 픽셀 와이즈로 이제 그러니까 픽셀 와이즈라기보다는 이제 BEV 이제 그리드 한 셀마다 이제 어 각각 이제 중심일 위치를 찾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클래스가 K개면 그 각각 K개의 채널마다 그 객체의 중심이 어디일지 이제 확률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히트맵을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 헤드에서 이제 크기 그리고 이제 위치 보정 벡터 이제 아무래도 레졸루션이 0.8과 0.4 짜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가 아니어서 그 정확한 위치로 이제 보정하기 위한 벡터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물체의 지면 위 높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바운딩 박스 예측 그리고 회전 각도 그리고 이제 벨로시티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래. 센터 포인트 논문을 보면 이제 앵커 베이스드보다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도 이런 센터를 예측한 다음에 이 B박스를 따로 예측하는 게 이제 만약에 기존 엑시스 그러니까 도로의 엑시스에 비해서 이제 물체가 회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면 이런 센터 베이스로 예측하는 게 오류를 줄이기도 쉽고 많은 앵커를 이제 기존에 사전 정의할 필요도 없어서 연산도 적고 훨씬 더 효용이 좋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앵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된 앵커 각도 크기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이 앵커 세트와 이제 만약에 물체 회전이 이제 크게 어긋나 있으면 네트워크가 큰 회전 보장을 하게 돼서 에러가 이제 중첩이 많이 돼서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센터 베이스드 같은 방식이 이제 어떤 회전각이라도 이제 그걸 직접 예측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해지고 파라미터 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오버피팅 문제를 이제 크게 겪었다고 하는데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기에서 이제 사용했던 데이터셋이 이제 누신스 데이터셋이었는데 누신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제 1000장의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그멘트를 이제 이미지 뷰에서만 처음에는 적용을 했었는데 이 이미지 뷰에만 어그멘트를 적용을 시키면 이제 BB 스페이스로 변화를 하면 이 물체가 사진에서 회전돼 있었더라도 기존 이제 3D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회전이나 이런 플립 같은 거를 원래 처음에 이렇게 곱해 주게 되는데 이 A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원래 회전을 의미하는 매트릭스인데 이제 요거를 BEV 스페이스로 바꿀 때는 이제 역행렬 다시 곱해져서 회전을 다시 풀어줘서 이제 BEV 그리드에 다시 넣어줘서 이제 3D 공간에서 기존 공간과 이제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뷰에서 회전을 적용했어도 BEV 피처에서는 그 회전이나 플립이 적용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BEV 피처 맵 자체에다가 회전이나 스케일링 그리고 플립 같은 증강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BEV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플립이나 스케일이나 플립을 적용하게 되면 3D 공간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라벨도 똑같이 변화를 해준 다음에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사용한 이제 스케일 N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 하나의 아웃풋 레솔루션 그러니까 셀 하나의 크기가
0.8 미터에 8 미터인데 작은 객체들 특히 이제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자동차를 세우는 그 꽃갈콘이나 아니면 페데스트리언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그리드에서의 크기가 막 0.4 미터 이렇게 한 개의 셀보다 작아서 IOU 그 자체가 0 이어서 이제 이 중복된 삐벅 바운딩 박스를 이제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케일 NMS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서 예측한 객체의 크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따로 스케일링을 시켜 가지고 이제 헤드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값을 이 바운딩 박스 값을 이제 스케일 업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장 큰 IO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바운딩 박스만 남긴 다음에 이제 다시 리스케일링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케일링 팩터는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제 추출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누신스 데이터셋에서 700 장은 이제 트레이닝 셋, 150은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150 장은 또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에폭은 이제 20 에폭만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로 이제 이렇게 러닝 레이트와 이제 17에서 20 에폭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햄마다 0.1씩 낮춰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고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오히려 이제 낮은 러닝 레이트 시작해서 40%의 에폭이 지날 때까지는 이제 서서히 늘렸다가 그 이후는 이제 러닝 레이트를 0 까지 이제 리니어하게 줄여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배치 사이즈는 64를 사용했고 RTX 3090을 8 장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풋이 1600에서 900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인풋 사이즈 자체를 넣는 모델들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랜덤 플리핑, 랜덤 스케일링, 로테이팅 크로핑을 나중에 적용해서 이 크로핑 단계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위드와 헤이트로 조절을 해서 이제 모델한테 넣어 주게 됩니다. 사용한 이제 매트릭으로는 이제 MAP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Missing Detection Score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찾아봤고 이제 Translation Error, Scale Error, Orientation Error, Velocity Error, Attribute Error 이거는 전부 다 3D Object Detection에 사용하는 매트릭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과 테스트 셋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이것들 이미지 뷰 모델들이고 위에 있는 것이 라이다 모델들인데 아무래도 그냥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냥 학습된 이제 라이다 모델들은 좀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좀 확인이 되었지만 이제 이미지 뷰들 모델에 대해서는 BEV대 타이밍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파라미터 수가 센터 이제 기존의 프로타였던 FCU S3D보다 한 8배였나 파라미터가 적은데도 타이밍 모델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고 베이스 BEV대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인퍼런스 속도나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를 이제 기존 모델보다 8배는 적게 사용하고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기존 라이더 모델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살짝 밀렸지만 이미지 베이스 모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주었고 타이니 모델을 이제 8분의 1 사이즈 인풋 사이즈를 사용하고도 이제 최대 10배 정도 적게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사용하고도 기본 매스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더를 모두 센서 퓨전을 사용한 모델들에 비해서는 이제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라이다 데이터를 프리 트레인을 한 모델보다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이런 메소더로지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지 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이 AA 점수가 AA 매트릭이 좀 낮게 나왔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이게 어트리뷰트 뭐 이제 차가 정지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를 예측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BEV 스페이스보다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그 모델 에이전트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이 이 매트릭에 대해서만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쪼끔 안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 에벌루에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미지 뷰에서만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비 인코드를 사용했을 때 오버피팅이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이제 MAP하고 NDS가 가장 낮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성능은 이제 모든 어그멘테이션을 다 이용한 이 이 이 번째 이제 실험 결과가 제일 좋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클렛 NNS는 센터 포인트에서 이제 사용했던 NNS 기법인데 그런 기법들보다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 NMS를 사용하는 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페데스트리안, 뭐 트래픽 콘, 배 이제 트래픽 콘, 뭐 배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물체들에 대해서는 기존 NMS보다 확실히 나아진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704/256 또는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레솔루션들 사용을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빅 레솔루션이 가장 이제 해상도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인풋 레솔루션도 가장 컸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얻을 수 있었던 파인딩으로는 뭐 작은 물질 예측에는 이런 스케일드 NMS 같은 방법이 되게 유효할 수 있고 이미지 뷰에서는 이미지 뷰에서의 어그멘테이션만으로는 이제 비비 인코더나 이런 비비 스페이스에서 이런 어그멘트 효과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비비 스페이스 자체에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이미지만으로는 이제 라이다 같은 거에 성능이 미치기 어려서 만약에 센서 퓨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오리엔테이션 같이 3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이런 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이때 논문을 냈을 때는 3D 오브젝트 디텍션만 진행해서 나중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BEV 세그멘테이션 같은 멀티태스크 모델로 발전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GitHub을 가 보니까 뭔가 많이 추가가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A 매트릭에 대해서도 이제 센서 퓨전 같은 걸 이용해서 개선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논문 요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